여러분들 혹시 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한국 작품들을 알고 계시나요? 거의 없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올해에도 앨범을 발매한 파란노을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죠. 그리고 그의 이 두 앨범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파란노을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공중도덕이라는 아티스트도 있는데요. 이 공중도덕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도 외국에서 적지 않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공중도덕이라는 아티스트의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무너지기라는 앨범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은 현재 레이첼 뮤직 2010년대 차트 3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호평받은 앨범입니다. 그렇다면 이 앨범이 왜 이렇게 호평받았는지 오늘 한번 저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중도덕이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라는 이름으로 작업물을 발표했고요. 다음은 공중도둑, 그 다음은 그림자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눈바탕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앨범을 하나 더 발매했었죠. 그 중에서도 공중도둑이라는 예명으로는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정규 앨범인 공중도덕이라는 앨범과 오늘 소개해드릴 무너지기라는 앨범이죠. 공중도둑은 이 첫 번째 정규 앨범인 공중도덕으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들의 음악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중도둑이라는 앨범은 흔히 포크트로니카, 포크 사이키델리아라고 불렸어요. 포크라는 장르에 기초하고 있지만 전자음악을 사용해서 몽환적인 느낌을 낸 음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이 앨범으로 큰 인상을 남긴 공중도둑은 3년 후인 2018년에 무너지기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앨범을 한 번만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은 방금 간단히 설명드린 전작 공중도둑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작품이 포크트로니카 혹은 포크 사이키델리아 이렇게 불렸다고 했잖아요. 이 앨범도 비슷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포크트로니카로 부르죠. 근데 포크트로니카가 뭔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포크트로니카는 말 그대로 포크와 일렉트로니카가 합쳐진 장르입니다. 포크라는 장르는 통기타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장르이고요. 일렉트로니카는 그냥 이름 그대로 전자음악이죠. 이 두 개가 융합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앨범이 사이키델릭하다는 말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통기타를 사용하고 전자음악을 사용한 음악인데 거기에 사이키델릭한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음악인 것이죠. 실제로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들도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통기타와 전자음악을 유연하게 사용해서 뭔가 환각적인, 몽환적인 느낌을 내죠. 근데 이 전작과 뭐가 달라졌냐 하면 포크의 요소가 조금 더 줄어들고 오히려 전자음악적인 요소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자음악이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앨범을 다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은 기타와 전자음악이 상당히 조화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와 전자음악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실 통기타의 사운드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진행되는데 그러다가도 중간에 전자음악이 결합되며 리스너들의 흥미를 돋굽니다. 기타를 이용한 잔잔한 진행에서 전자음악을 삽입하며 갑자기 분위기를 절정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전자음악은 우리의 두 귀를 간지럽힙니다. 이 앨범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전자음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곡에서 전자음이 통통 튀고 잘게 쪼개져 있어서 양쪽 귀를 매우 잘 간지럽힙니다. 그 뒤에는 조그만한 사람의 목소리도 있죠. 공중도둑의 목소리가 매우 작게 삽입되어 있어서 더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상당히 몽환적인 효과를 잘 낸다는 이야기이죠. 약간 현란한 전자음들 뒤에서 옹알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보다는 전자음이 더 강조되는 음악이랍니다. 목소리는 메인이 아니라 그냥 뒤를 조금 받쳐주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렇다고 목소리가 없으면 또 심심해지지 않을까 싶은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은 전자음악과 기타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음이 섬세하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며 그 뒤에는 조그만한 보컬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앨범에 목소리가 매우 작게 삽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로 어떤 가사를 부르는지 봐보시면 상당히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중도둑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에는 가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가사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인 공중도덕이라는 앨범에서도 그랬고 무너지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의 가사란을 보시면 분명히 가사가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들어도 귀에 안 들리게끔 조용히 웅얼거리듯 노래를 부릅니다. 발음도 좋지 않고요. 상당히 이상하지만 동시에 신선하죠.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이니까요. 왜 그런 공중도둑은 이렇게 가사를 거의 안 들리게끔 음악을 만드는 것일까요? 공중도둑은 가사를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의 가사적 의미에 큰 집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운드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지기라는 앨범에서는 가사가 꽤 많이 기입되어 있지만 그 가사들은 마치 함께 흘러가는 사운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만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가사 자체에서 의미가 크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운드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묘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가사를 함께 보실게요. 이 가사는 곡선과 투가광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가사도 비슷해요. 곡선과 투가광이라는 제목을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사로요. 이 가사를 보시면 가사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운드와 함께 들어보신다면 이 가사들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사운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가사들이 어쩌면 가장 적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에 큰 의미가 없어도 곡에서 진행되는 사운드를 최대한 시각적으로 묘사하려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꽤 재미있는 음악이었다는 것이죠. 가사 자체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지만 그 가사들이 소리들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가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목소리가 오히려 하나의 악기의 역할을 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소리가 전자음과 선율을 이루며 또 다른 악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이한 묘사들은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우러져 진행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가사가 대충 쓰여졌나 싶더라도 이렇게 추상적인 묘사를 훌륭하게 해내는 가사들을 보면 절대 대충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음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앨범의 모든 수록곡들의 완급 조절이 정말 뛰어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모든 곡들이 완급 조절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많은 곡들에서는 낮은 감흥에서 시작했다가 천천히 올라가며 절정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이런 구조의 곡들에 전자음이 사용되니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조절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쇠사슬이라는 트랙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답니다. 이 쇠사슬이라는 트랙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드리는 트랙입니다. 이렇게 트랙 하나하나 말고도 앨범 전체로 보았을 때도 완급 조절이 훌륭합니다. 앨범에 트랙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초반부 트랙은 조금 더 실험적이고 절정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면 후반부들은 비교적으로 잔잔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앨범 전체로 들었을 때 더 큰 매력이 느껴지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유기성 부분에서도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앨범이 왜 많은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우선 포크트로니카라는 장르를 시도하는 사람들조차 적은 편인데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은 그 장르에 가장 걸맞는 훌륭한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무너지기는 포크트로니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앨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음악과 기타는 조화로웠으며 그것들의 섬세함도 잘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조용히 이루고 있는 가사와 보컬도 추상적이고 아름답게 들어가 있어서 훌륭한 묘사를 해냅니다. 곡 자체의 완급 조절도 놀라우며 유기성까지 좋습니다. 이러니 이 앨범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실 이 포크트로니카라고 불리는 장르 안에서는 이게 최고봉인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해외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네요. 이런 아티스트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요. 이 무너지기라는 앨범을 안 들어보셨더라면 전자음의 질감에 집중하시면서 청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전자음악의 섬세함을 느끼신다면 이 앨범에 분명히 상당한 감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앨범이 좋으셨다면 이들의 전 앨범인 공중도덕도 들어보시고 전자음악의 맛을 더 느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작년에 새눈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손을 모아라는 앨범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외국에서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앨범인데 한국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겠죠? 공중도덕이라는 아티스트 덕분에 한국에서도 이런 아티스트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